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디쌤입니다. 자, 보이시죠? 대한항공 또 떴습니다. 대한항공에 에어소울 또 떴던데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좀 천천히 나와주면 고마울 텐데 지금 뭐 저도 바쁘지만 아마 지금 준비하는 준비생들도 멘붕일 거예요. 어떻게 지금 지원을 하는 것도 힘든데 대한항공이나 이런 메이저도 다 떠버리고 또 아시아나까지 뜨면 정말 멘붕이 오겠죠, 여러분들. 어쨌든 그래도 뭐 여러분들 그냥 지나갈 수는 없죠. 그리고 지금 대한항공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전에 올려뒀던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그 당시에 다루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이번에 다룰 거기 때문에 이전 영상을 꼭 보시고 한 2-30분 되는 영상이에요. 대한항공 편 있거든요. 링크 아래 달아드릴게요. 그거 보시고 이 영상을 같이 보신다면 아마 대한항공 준비는 거의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도 30분이 넘는 영상이 될 거기 때문에 진지하게 임해주시고, 지금 저는 뭐 영상을 통해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수업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해 드릴 거기 때문에 필기구 노트북 준비하셔서 공부를 좀 진지하게 임해주신다면 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적지 않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화이팅하고 시작해 봅시다. 네, 전문성을 다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음량 갑자기 크게 들리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차분하게 따라와 주십시오, 여러분. 우선 어제 공채가 떴고요. 12일까지 정말 시간이 짧습니다, 여러분. 다행히 항목은 3가지 항목이고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은 없더라고요. 여기서 체크해봐야 될 거 다들 아시죠? 대한항공은 3차에 걸쳐서 면접이 진행되고 1차 실무 면접에서 보다 점점 더 난이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에 대한 궁금증들을 더 풀어나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영어 구술 테스트가 진행이 될 거고, 여기에서는 기내 방송문도 영어 버전으로 읽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의사소통이나 정말 미니멀 잉글리시에 대한 여러분들의 실력을 체크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죄송합니다. 거기서 자기소개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준비해 가셔서 그냥 편하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편하게 대화를 하는 거고, 아마 한국인 영어 면접관님이랑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저희 학생들에게는 제가 기존에 이런 답변 리스트나 그리고 답변 샘플들을 제가 직접 만든 걸 보통 드리는데, 제가 그걸까지 다 여기서 알려드리기에는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 기본 자기소개, 지원 동기, 성격의 장단점, 그 이외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거리들은 준비를 좀 해가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3차 면접에서 여러분들의 최종 판결이 날 거고요. 합격, 불합격에. 자, 우선 객실 승무원 모집 안내에 보면 세계 항공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항공사 대한항공에서 기내 안전 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객실 승무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업무는 기내 안전 서비스 업무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홈페이지, 채용 홈페이지에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 이야기하라고 할 때 보통 대한민국 최고의 항공사 FSC, 대한민국 대표하는 글로벌 항공사, 가장 많은 노선 취향지 이런 걸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걸 사용해라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를 보고도 대한항공의 지원에 확신을 얻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대한항공의 HR 제도 들어가면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다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 체계, 보상 체계, 복리 요생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서, 그리고 칼맨 소개직 들어가면 객실 승무직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운항 전 기내 점검에 대한 내용들, 안전 및 보안 점검에 대한 내용들, 이거 여러분들 꼭 확인하셔야 돼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운항 중 고객 서비스, 그러니까 캐빈 승무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직무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입사한 이지현 승무원님이 또 실제 직무 경험의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가감 없이 이렇게 알려주는 내용뿐만 아니라 채용 프로세스에도
객실 승무직이 잘 나와 있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떠한 승무원으로 성장을 할 건지, 어떠한 일을 할 건지, 10년 뒤, 20년 뒤에 어떠한 서비스 전문가가 되어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 거의 정확하게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홈페이지를 보면서 대한항공에서의 미래의 모습이 그려졌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 어떤 서비스인이 될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대한항공 홈페이지를 보았을 때 다른 항공사를 준비하면서보다 더욱더 동기부여, 자극을 많이 받았고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HR 제도에 들어오셔서 인사 철학. 이건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많이 내용을 다루었기 때문에 너무 자세하진 않게 간략하게 가겠습니다. 빠르고 간략하게 가겠습니다. 우선 기업은 곧 인간이다 라는 말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고요. 저는 사실 이런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인재상, 칼맨쉽입니다. 결국에는 진취적인 성향의 소유자, 국제적인 감각의 소유자, 서비스 정신과 올바른 예절의 소유자, 성실한 조직인 팀플레이어. 이 5가지에 대해서 5가지가 대한항공이 원하는 사람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충족하고 여러분들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자소서나 면접에서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취적인 성향의 소유자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중요한 건 진취적인 성향의 소유자, 이 큰 대문 글자에 여러분들의 시야와 마음, 정신까지 뺏기지 마시고 그 아래에 있는 작은 글자가 중요합니다. 무엇인가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변화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고자 하는 진취적 성향의 소유자.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진취적이고 얼마나 대단한 발명을 했겠어요? 어떤 걸 했겠어요? 하지만 진취적인 거라는 건 멀리서 찾는 게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진취적인 게 됩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뭔가 고장나서 물건이 잘 안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 AS 센터에 맡기기보다 내가 직접 한번 이렇게 저렇게 인터넷 찾아보면서 한번 도전해보고 시도해보는 것 자체가 또 진취적인 성향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은 제가 이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기존에 없는, 매뉴얼에 없는 내용이죠. 레시피에 없고 공식적인 매뉴얼이 아닌 음료지만 충분히 주변 사람들 또는 높은 점장님이나 매니저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서 유동적으로 플렉서빌리티를 넣어서 새로운 메뉴까지는 아니더라도 고객에게 맞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몽에이드에 탄산이 없는 음료를 원하는 고객이 있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저희는 탄산으로만 자몽에이드가 제공이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냥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러세요? 손님,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혹시나 해서 음료가 대체돼서 음료가 나갈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점장님 또는 매니저님이랑 상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 한마디, 생각 한번 하는 거, 진취적인 성향의 소유자. 이렇게 사소한 것에서도 여러분들 연결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진취적인 성향의 소유자인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적인 감각의 소유자, 여기도 있죠. 중요한 건 언어를 얼만큼 잘하냐, 외국어를 얼만큼 잘하냐, 너무 중요하죠. 가시적인 효과, 즉시적인 효과, 굉장히 본능적으로 국제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여기에서는 중요한 문구가 있어요. 자기중심적 사고를 탈피해서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서, 결국에는 문화 전문가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보다는 상대 국가의 문화나 음식 문화, 예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고 한 발짝 뒤에서 이렇게 좀 함께 하려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게 바로 국제적인 감각의 소유자다. 다국적의 사람들이 같이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나라에 김치찌개, 불고기, 너무너무 유명한 음식들 많죠. 김밥. 그런데 누구는 베지테리언이라서 고기, 육류나 이런 것들 못 먹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누구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고기를 먹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누구는 입맛이, 또 이런 국가에서는, 자기 국가에서는 매운 음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김치찌개 같은 게 굉장히 스파이시해서 부담스러운 음식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국가 사람들끼리 식사 자리를 하나 가지더라도
취향이나 음식에 대한 내용 설명을 해서 좀 기다려주고 워낙 정말로 잘 먹을 수 있을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라든지, 또는 식사 예절에 대해서 혹시 내가 너희 국가에서 너희네 나라에서 내가 식사를 먹어본 적이 거의 없다, 그래서 이 예절의 부분을 모르는데 혹시나 그런 부분을 내가 좀 미리 알 수 있는 게 있을까? 라고 한마디 물어보는 거, 별거 아니지만 그런 게 저는 국제적인 감각의 소유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두는 게 아닌 세계의 중심을 기준으로 두고요. 항상 나는 모르는 부분을 배워서 또는 상대방에게 좀 의견을 여쭈어서 항상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 그런 게 바로 국제적인 감각의 소유자. 팀플레이 했던 활동들, 뭐 교환학생, 유학생활, 뭐 외국인 손님들 만나는 과정, 그런 것에 다양한 내용을 여기에 넣어 두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정신과 올바른 예절의 소유자. 자, 서비스 정신 당연한 거죠. 올바른 예절 당연한 거예요. 여기 내용을 보면 단정한 용모와 깔끔한 매너, 따뜻한 가슴으로 고객을 배려하는 예절 바른 사람, 늘 인사 잘하고 밝고 굉장히 먼저 뭐 안부도 묻고 하는 예를 갖추는 사람은 당연한 거고요. 여기서 서비스 정신은 단정한 용모와 깔끔한 매너, 따뜻한 가슴, 이런 게 나오는데, 힌트를 좀 드리자면 용모, 외모, 이 얼굴이 얼마나 예쁘고 잘생겼냐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을 하다 보면 힘들고 하다 보면 인상도 찌푸러지고요, 옷 매무새도 흐트러져서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유니폼이라 치는 이렇게 돼 있어. 뒤집어 있어. 이런 거 좀 보기 안 좋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근무하는 동안 나도 모르게 바빠져서 표정이 굳어지거나 하는 것을 거울을 보면 끊임없이 확인하고 미소 장착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바빠서 정신없어 흐트러진 나의 용모를,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을 때, 우리 레스토랑에 들어왔을 때 저를 처음으로 맞이하는 손님들에게는 늘 새로운 모습, 늘 신선한 모습, 늘 밝은 모습, 늘 단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서비스를 하나 하더라도 티슈 한 장으로도 굉장히 예의를 갖출 수 있습니다. 뭐 음료를 하나 드릴 때도 티슈에 받쳐서, 뜨거운 음료는 뭐 티슈를 감싸서 드린다든지, 또 포크나 뭐 수저를 하나 드리더라도 티슈를 깔아서 이렇게 제공을 한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러한 기본적인 서비스의 예의를 갖추려고 많이 노력했다. 매뉴얼은 아니지만 충분히 그랬을 때 손님들께서 더 많이 이렇게 뭐 대접을 받는다. 같은 카페고 커피를 마시러 왔지만 무언가 굉장히 나만을 위한 서비스를 해주네 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러한 부분 지금이라도 실천하셔서 자소서 여러분 답변에 한번 넣어보세요. 성실한 조직인 팀플레이어, 많이 어려워하시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성실한 조직인은 책임감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팀플레이어는 팀워크를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조직에는 아무래도 원만한 대인관계죠. 그러면 이 사람들 사이에서 성실함, 신뢰, 이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결성이나 직업 같은 걸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맡은 분야의 일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끝을 내고 책임감 있게 해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다른 사람들 속에서 나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그게 바로 성실한 조직인 팀플레이어. 전 팀이란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더 나은 성취를 위해서 모두가 어울려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밀어주고 이끌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중심적인 셀피시한 건 절대로 안 되고 굉장히 아웃고잉하고 오픈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대의 의견에 경청하고, 그리고 나의 부족한 부분은 상대로 인해서 채워서 함께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고, 또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막 다 하기보다 상대방에게 같이 함께 호흡을 맞춰가면서 같이 걸어 나가는 것이 바로 팀 플레이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조직인을 달리기로 비유하면 그냥 자기 레일에서 끝까지 도착점까지 가는 게 바로 성실한 조직인이라 볼 수 있고요. 선을 벗어나지 않고, 그리고 팀 플레이어란 다 같이 손을 잡고 골인 지점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목표 지점에 한두 명이 도착하지 못한 것보다는 늦더라도 다 같이 가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팀 플레이어죠. 자, 여기 정도 이야기하고, 또 많은 예시들은 이전 영상에 있을 거예요. 그 영상은 꼭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대한항공 정리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이제 체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또 대한항공이 이전에 제가 지난번 영상, 작년에 이제 3명의 합격생이 이제 합격해서 갔는데,
당시에는 막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게 막 클라우드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4차 산업혁명. 그런데 지금 이제는 이제 50주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50주년을 겪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한항공이 나아가야 되나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대한항공의 역사는 일단 50주년이 되었고 올해 뭐 2월에는 시무식이 되었고 3월에는 또 5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항공이 한동안 굉장히 시끌시끌했고 지금까지도 조금 아무래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히 회사에서 따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주요 뉴스들을 제가 두서없이 쏟아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카테고리별로 나누어서 이를 키워드를 잡으시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시면 될 거예요. 우선 대한항공은 항공기 8대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전 세계 하늘길을 연결시키는 대단한 항공사가 되었죠. 69년 3월 1일에 항공기 8대를 보유한 아시아의 작은 항공사로 출범했죠. 그리고 끊임없는 변화 투자를 기반으로 현재 44개국 124개의 도시를 누비는 글로벌 선도 항공사라는 거는 믿어 의심치 않게 모두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미래를 좀 내다봤을 때요, 대한항공이 국토교통부 운수권 배분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판정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거리 노선의 신규 운수권 대부분을 독식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아시아나항공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너무 좋은 항공사예요. 그런데 이런 장거리 조금 그런 비즈니스 모델 또는 마켓 포지셔닝이 조금 애매한 위치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대한항공은 확실히 중단거리 노선에 많이 손을 뗐어요. 그리고 조인트 벤처를 함과 동시에 미주나 유럽 쪽으로 정말 장거리 노선으로 많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물론 아시아나항공도 지금 계속 신규 취향지가 계속 장거리 위주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운수권 부분만 보았을 때는 대한항공이 너무 화제가 되었다. 그래서 지난 25일에 발표된 건 뭐 러시아, 헝가리, 네덜란드, 런던, 밀라노, 로마, 호주 장거리 운수권의 대부분을 따냈다. 외형을 확대, 덩치 키우기 위해서 필수 요건이 운수권이란 말이에요. 운수권이 있어야지 비행기가 운항을 할 수 있어요. 그거 없이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되지 않아. 그래서 전기 노선 취향 및 항공기 추가 도입이 예상된다라고 하죠. 이번 운수권 배분은 진정한 수혜자다. 대부분 국적 항공사들이 단거리 노선 치열하게 하죠. 지금 뭐 이번 뉴스 보면 에어 프리미아, 그다음에 에어로케이, 그리고 하나가 더 플라이 강원, 양양발로 하는 LCC가 또 3개나 더 들어오면서 정말로 이제 무한 LCC 경쟁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누가 빨리 장거리를 독식하냐가 중요한데 이미 대한항공은 거기에 있어 확고한 마일드스톤 초석이 되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뉴스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대한항공 기대된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노선 운항을 위한 인프라를 정말 잘 구축했고 대한항공은 비교적 쉽게 경합에서 승리했다고 이제 뉴스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의 노선 영업에 주력했고요. 분기별 매출에서 실제로 미주, 유럽 등 장거리 노선 차지하는 비중이 50% 수준으로 우뚝 올랐었다. 그럼 정말 마켓 포지셔닝을 제대로 하고 있고 정말로 괜히 대기업이 아니다. 그건 확실히 제 경영학과를 공부했던 사람이라면 모두 다 거기를 끄덕거릴 수 있는 행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승객을 수송하는 여객에 집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화물도 굉장히 신중하게 또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익이 적지 않아요. 여기서 한국 네덜란드 화물 주 1회 운수권도 확보했고요. 사실 뭐 기존에 지난해부터만 보아도 유럽 매출의 화물 운항을 통해서 매출이 26%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중요하죠. 그리고 뭐 사실 5년 동안은 매출 성장세가 둔화해 왔어요. 왜냐면 기존의 대한항공은 뭐 일본이나 중국 이런 가까운 아시아 노선에서도 넘버원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뭐 LCC가 너무나도 치고 올라오고 제주항공 보세요. 1조 클럽 벌써 돼버렸죠. 뭐 진에어는 뭐 대한항공 밑에 있지만 어쨌든 티웨이나 이런 많은 항공사들이 독식하고 뭐 점점 커지는 바람에 성장은 둔화됐어요. 그런데 뭐 매년 평균 5.1%의 성장률을 약속했고 비전 2023 나왔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정말 뭐 높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애널리스트들도 실현 가능성은 낮을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에어프레미아가 또 하이브리드 중장거리 노선으로서 출범하는 상황이고, 뭐 LCC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금 비전 2025 TMA 봤을 때도 그렇고 장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그리고 굉장히 좀 멋있는 말이 있어서, 대한항공이 50년 동안 지구를 25만 4,679바퀴를 돌았고요. 지구에서 달까지 1만 3,400번 왕복하는 거리인 101억 8,719만 3,280km를 운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대한항공이 실어나는 승객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13번 이상 비행기를 탄 것과 같은 7억 1,499만 명, 화물은 8톤 트럭 506만 7,500대 분량인 4,054만 톤. 네, 이런 숫자가 주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만약에 면접에서 이러한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목을 좀 집중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끌시끌한 만큼 대한항공의 창립 50주년 행사는 소박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조원태 사장님께서 진행되었고, 외부로는 막 이렇게 오픈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면접 때 정말 그 면접 준비할 때 많이 이야기했는데, 50주년 작년 이제 준비하면서 50주년 이야기할 때 앞으로 50년까지 함께 할 수 있는 100년 역사에 함께 녹아들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실제로 대한항공이 요번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는 날개가 되어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대한항공의 새로운 100년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100년을 이야기했을 때 조금 소름 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잘 캐치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한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여튼 뭐 신년 시무식 내용을 보면은 이거예요. 우리 앞으로 더 많이 성장해야 되고 더 나아가야 되는데, 임직원 너희들이 필요하다. 너희들에게 귀 기울이고 너희들에게 도움을 주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 마음껏 날개를 달아줄 테니 우리 대한항공이 날개가 되어주라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좀 많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은 곧 사람이다. 뭐 이게 뭐 대한 철학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좀 직원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런 마인드를 유감없이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업 내부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대한항공은 비전 2023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5년 뒤에, 자 4년 뒤인가요? 여객 부문에 있어서는 델타와의 조인트 벤처를 기반으로 미주 아시아 네트워크 확대하고 유럽과 동남아 등 신규 노선 확장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충격적인 건 좀 여러분들이 조인트 벤처가 뭔지 몰라요,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간략하게 드릴게요. 자세히 알진 못해도 됩니다. 뭐 비슷한 게 두 가지가 더 있죠. 코드 쉐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항공 동맹,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 네, 힘과 범위와 역량은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커진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 조인트 벤처의 정의는요, 서로 다른 두 개의 법인 델타항공과 대한항공이 특정 노선을 한 회사처럼 이머징 하는 거죠. 네, 한 회사처럼 공동 운영하면서 수익까지 공유하는 항공업계에서는 최고 수준의 협력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함께 한 휴대폰을 출시하고 협력해서 이에 대한 수익을 같이 배분하는 거죠. 마치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한 회사처럼 간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그에 반해 코드쉐어는 공동 운항이고요. 항공기 좌석 일부를 제휴사에 위탁 판매하는 것처럼 마치 여행사에 판매하는 것과 가장 비슷한 내용이라서 가장 최소의 협력. 항공동맹, 스타 얼라이언스, 스카이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코드쉐어 플러스 마일리지, 라운지, 체크인 카운터, 업무적인 부분을 좀 협력을 하는 거예요. 업무적인 부분. 자, 업무적인 부분이에요. 조인트 벤처. 특정 회사를 한 회사처럼 공동 운영 및 영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러면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선택할 수 있는 항공 스케줄이 많아지고, 그래서 미주내 290개 도시에 실제로 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을 이야기할 때 가장 어필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한항공을 통해 미주 여행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여행의 동반자로서 FSC의 역할을 충분히 한다.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이 델타항공을 통해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대한항공을 통해 가고 델타를 타고 와서 아시아권에서 또 대한항공을 굉장히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파급력이나 영향력이 앞으로도 클 수 있는 부분이고, 직항 노선의 선택지가 또 늘어나고 있죠. 마일리지 부분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뭐 환승 시간이나 이런 부분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환승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가면 되지라고 하지만 6시간, 8시간 환승을 하면 굉장히 머리 아프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도 너무나도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이것도 사실 레퍼런스가 있었어요. 레퍼런스라고 하면 이전에 했던 게 있다는 거죠. 사실 일본이랑 그다음에 또 아메리칸 항공, 일본 항공, 또 유나이티드 항공, 전 일본 공사 안하죠. ANN이 요 둘은 요렇게 두 번이 조인트 벤처를 이미 했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코리아네어,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이 이렇게 조인트 벤처를 했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던 게 그런 부분입니다. 후발주자지만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커피 한 잔만 할게요. 잠시만요. 제가 열심히 한다고 제 학생이 한 잔 줬을 때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이렇게 학생분들도 많이 보지만 여기 항공사 측에서도 많이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 학생이 이제 학생 중에 이미 이제 뭐 승무원이 되셨죠. 그래서 뭐 교육할 때 뭐 이런 유튜브 강의 내용 이야기하면서 뭐 좋은 내용 요즘 참 많더라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정말 뭐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더 옳고 더 정확한 이야기들을 많이 연구해서 전달해야겠다라는 또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준비를 좀 절실히 그리고 무엇보다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과 동시에 좀 준비에 있어서 좀 뭐랄까 단계를 좀 높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정말 외모만으로 절대 뽑히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절대로 미스 코리아도 외모만으로 뽑히지 않잖아요. 외모 중요하죠. 하지만 다른 것들 보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게 외모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힘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궁금한 게 있으면 저에게 뭐 물어보시고 요청하시고, 중간에 아래 보면 뭐 댓글에 또 제 카톡 주소, 뭐 인스타 이런 것도 다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여러분들. 자, 그 비전 2023의 조인트 벤처 부분 이야기했고, 기내식 기판 부분 뭐 이 부분은 뭐 당연하죠. 뭐 기내식 부분은 모르겠지만 기내 판매로 인해서 수익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소비자의 고객 소비 패턴 변화에 대응해서 수익성을 높일 계획이라는데 두루뭉실한 이야기라서 넘어갈 거고요. 연매출액을 5.1%씩 성장을 시켜서 오는 2023년 16조 원 매출 달성. 와우. 제주항공이 1조 원인데 16조 16배를 한번 목표로 한다고 하고요. 현재는 166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90대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그래서 뭐 대한항공의 슬로건은 Excellence in Flight, Korean이에요, 여러분. 광고 아시죠? 지루한 광고 아시죠? Excellence in Flight 이 부분이 최상의 운영체계, 엑설런스, 뛰어남, 탁월함, 명실상부 국내 1위 항공사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요. 변화지향적인 기업 문화와 더불어서 고객 감동과 가치를 창출한다는 그 내용이 슬로건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항공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항공사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019년 2월 말 기준으로 볼게요. 166개 항공기 보유하고 있어서 똑바로 알고 가세요, 여러분. 제발. 두루뭉실하게 최고로 많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숫자고 숫자가 가진 힘이 굉장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 숫자 데이터의 힘을 믿습니다. 토익 공부하셔야 되고 토스 공부하셔야 되고 학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의 면접 준비를 대신해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시그니처한 것입니다. 심볼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걸 잘 기억하세요. 국내 13개 도시 및 세계 44개국 124개 도시에 취항한다고 하네요. 그 중에서 국제선은 43개국 111개 도시, 그리고 카고까지 포함한 게 124개 도시라고 합니다. 카고가 굉장히 수익에도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했죠. 카고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 승무원 수가 굉장히 많죠. 뭐 17년 말 기준으로는 6,000명인데 지금 아마 더 늘었겠죠. 아무래도 전 직원의 30%라고 합니다.
역시 대한항공의 50주년까지 오는 데 있어서 케빈 승무원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진두지휘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보잉 787-9 드림라이너 9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좀 재밌는 이야기 한 개 해드릴게요. 스카이트랙스라고 매년 항공사에 상을 주는 여기 그 평가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기준 사성 항공사가 대한항공입니다. 사성 항공사. 여러분 호텔만 해도 사성이면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아시아나가 5스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뭐 어떠한 부분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종합적으로 평가되었을 때 아시아나보다는 평가를 좀 낮게 받았네요. 아시아나 최고네요. 그리고 뭐 캐세이 퍼시픽, 에바 항공, 가루다, 하이난, 잘, 싱가포르 항공, 아나 항공 이런 것들이 5성급이고 아시아에서는 아시아나가 포함되어 있다는. 근데 대한항공이 사성이라는 건 좀 아쉬워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 조금 마음 아픈 내용이지만 대한항공의 개선점을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를 겉집어서 하면 굉장히 똑똑해 보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아시아나항공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저평가되는 부분이 cabin staff service 중에서 personalization of service, 개별적인 서비스 부분에 아무래도 FSC 획일화된 서비스보다 보니까 1대1의 퍼스널 터치가 좀 필요한데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지나 봐요. 그리고 interaction with customers, 이렇게 상호적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인터액티브한 거 있죠. 그런 부분이 별 3개를 받았는데 아마 랭귀지 스킬 때문이지 않을까. 여러분 토익 공부 막 점수 따고 해도 항공사에서는 이 영어 실력이 사실 기내에서 이렇게 서비스하는데 부족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랭귀지 스킬, 공부, 외국어를 얼마나 구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걸 조금 어필을 많이 할 수 있는 분들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항공사들 정말 언어 특기자를 많이 뽑으니까 그냥 언어를 할 줄 아는 거랑 잘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 부분의 차이점을 좀 두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매출 부분은 좀 이야기하면 2018년 대한항공 최대 매출을 달성했어요. 영업이익은 감소됐죠. 어닝 쇼크 때문인데 이유는 바로 유류비가 폭등을 해버렸어요. 폭등했어요. 정말 저기 해외 선물 주식 시장에도 정말 난리가 났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듣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항공업계에도 정말로 큰 타격이 되었기 때문에 유류비가 6,779억 원으로 상승하면서 지금 영업 대비 굉장히 27.6%, 17년 대비 27.6% 감소해서 6,924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영업이익은. 자, 이런 부분 이제 다 넘어가고 사회공헌 부분. 사회공헌도 대한항공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명실상부 1위 항공사고, 여러분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경영학과 출신들 외쳐봅시다. 여러분 사회적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한항공 사회적 책임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해야지 이런 우스꽝도 많이 배분을 받고 대한항공이 앞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넘버원이라는 부분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회공헌 부분에 있어서 적잖은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만 봐도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대표적으로는 녹색 경영, 2004년부터 몽골 바가노르구 인근 사막에 대한항공 숲을 조성했고, 또 중국 쿠부치 사막 녹색 생태원 LA에서도 2009년부터 하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10년째, 10몇 년째 꾸준히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꾸준성 굉장히 중요하고 조금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 초등학생들을 위한 도서 기증 18년 11월에 9번째 기증을 진행했고요. 중국이 큰 타겟 시장이에요. 중국 빈곤 학생들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2010년부터. 그러니까 사랑의 집짓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부분 하나하나 더 알려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전혀 드리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생략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회적인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즉 사회와 기업, 국민의 상생, 영속성을 추구하는 책임감 있는 기업이다. 정말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이다라는 부분을 인지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대한항공 이제 사회공헌의 최근 뉴스들을 좀 돌이켜보면 무언가 봉사활동
되게 많아요. 해외 봉사가 굉장히 많은데 대한항공 사내 봉사단이 또 해외 봉사를 해서 2018년 1월에 인도네시아 뭐 여기도 갔다 오고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까지 가죠. 봉사 활동을 좋아하는 그리고 이력이 많은 지원자들에게는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중요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을 잘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 명절을 맞이해서 뭐 300호 3톤 기증식도 하고요. 뭐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좀 눈에 탁 띄었던 건요, 엑셀런스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2006년부터 스포츠, 문화, 예술 등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과 리더십을 발휘해서 국민들의 자긍심과 국가 인지도를 높인 인사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죠. 즉 프레스티지 항공권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비즈니스 티켓을. 최근에는 이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팀을 이끌어서 굉장히 베트남과 한국의 우호 관계를 만들었던 영웅 박항서 감독에게도 새로운 체결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뭐 유승민 IOC 위원, 이상합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정현 테니스 선수 있죠. 또 차준환 피겨 스케이팅 선수 등 후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대한항공은 여러분들 모든 기업이 그래요. 결국 뭐 티웨이도 그렇고 아시아나도 그렇고 뭐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이런 여객 부분, 수송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예술 문화 쪽으로도 꼭 연결을 해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서도 공헌을 해서 추후에 함께 여행과 문화는 또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부터 여러 가지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네이버 이때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거, 중요한 거, 최대 3년까지 휴직이 가능한 상시 휴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출산 및 육아 휴직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매년 600명 정도가 육아 휴직을 사용하고 있대요. 그리고 평균 사용률 95%. 정말로 뭐 안정적이에요. 아이를 2명, 3명 낳고 와도 자리가 없어지지 않는 게 바로 케빈 승무직이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여성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뭐 정말 오아시스 같은 너무 좋은 부분이죠. 그리고 뭐 임신이 확인되는 순간부터 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출산과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2년까지 휴가가 가능해요. 출산휴가, 그다음에 육아휴직 이렇게 해서 이제 임신해서 1년, 그리고 낳고 아이가 좀 어느 정도 걸음마 뗄 때까지 1년, 총 2년.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승무원을 하다 보면 몸의 피로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리자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난임 휴직이라는 게 있대요.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승무원의 건강이나 또 미래 가정을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좀 따뜻한 부분이지 않을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검색하면 자세히 나올 거예요. 이 부분을 여기서 자세히 다루기가 조금 저도 약간은 민망해서 여러분들 좀 찾아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고, 정말 아름다운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안전에 대한 부분 좀 보면요, 최근에 CS300 엔진 결함 발생했죠. 운항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김에서 나고야 노선 하고 있고, 그 당시에 25분 만에 폐항했죠. 엔진이 알루미늄 캔처럼 찌그러져서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CS300. 그래도 현재 운항은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쨌든 문제에 있어서 전수조사에 착수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대부분 CS300 같은 경우에는 국내선에 투입이 많이 되죠. 사천으로도 간다고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대한항공의 2018년 정시 도착률이 73.2%에 불과하다. 사실 플라이트 스테이츠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 낮은 부분은 아니에요. 낮은 부분은 아닌데, 근데 굉장히 이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국내선에 있어서 정시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전체 통틀면 아무래도 노선이 굉장히 많고 다양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어떻게 했어요? 케이스가 많아지기 때문에 100% 이렇게 올라가기는 쉽지가 아니요,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왜냐면 항공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날씨라는 것이 적용이 되고 어쩔 수 없는 항공의 공항 교통 사정상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도 여기 또 더 많지만 이 부분을 꼭 지난 영상과 함께 결합해서 공부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100% 완벽하게 준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운항 취향지 부분을 한번 보면요, 3월부터 10월까지 운행하는 하계 오클랜드, 또 여기에 787이 투입이 되네요. 연휴 기간 예약률이 95%에 달할 정도 인기 노선이고 아마 부정미폰으로 운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타슈켄트 주 1회 추가 운수권 아시아나 같이 가고 있죠. 그리고
뭐 CS 300기를 이용해서 부산에서 운항하는 노선을 많이 늘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산 다낭 뭐 지역 거점 공항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다낭을 갈 수 있게, 왜 다낭이 작년 재작년 해서 그 인기 여행지 1위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갔던, 그래서 다낭을 했죠. 근데 사실 이 내용은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 말씀드렸었어요. 괌에서 괌 노선이 없어지면서인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도 전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런던 히드로 공항 30주년 됐고요. 2018년 9월 27일에 굉장히 그 역사가, 공항의 역사랑 대한항공의 역사가 함께 간다고 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네요. 런던 히드로 취향 30주년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대한항공의 50주년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정말 빠르게 했다. 그리고 정말 또 의미 있는 게 하네다 취향, 도쿄 나리타 하네다 50주년, 나리타 말고 하네다입니다. 18년 7월 25일에 하네다 취향이 50주년이나 주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올 4월에 인천 보스턴 신규 취항할 거고, 또 인천 미니애폴리스는 델타 항공이 취항하면서 조인트 벤처 아까 말씀드렸던 거 체크하시고요. 보잉 737 맥스 8도 도입을 예정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었죠? 동유럽에 최근에 자그레브 취항했죠. 여러분, 많은 유럽의 여행지들이 패키지들도 서유럽에서 동유럽으로 옮겨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뭐 크로아티아나 이런 동유럽에 있어서 여행이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자 여행 트렌드예요. 유럽 여행의 트렌드, 이런 부분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운수권 획득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새로운 노선들이 굉장히 많이 열려서 유럽의 동서남북 하늘길을 모두 대한항공이 휘저어서 굉장히 책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유럽 여행하면 대한항공이라는 이미지가 또 조만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시아나항공도 굉장히 많은 노선을 취향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뜻깊었던 게 국제항공운송협회 아이아타 연차 총회로도 주관을 하는데 6월 1일부터 3일까지 하고요. 이게 뭐 UN 회의 같은 거예요. 항공업계에서 대한항공이 의장 자격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대한항공이 이 아이아타 연차 총회를 이끈다는 것에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전 세계 UN 의장과 같은 자격이 있는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승무원 자부심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홈페이지에 있는 여러 내용들을 보면서 공부했을 때 어떻게 서비스 전문가가 되고 10년, 20년 뒤에 여러분들의 모습, 앞으로 50년에 함께할 역사 속에 여러분들의 모습 녹아드는 것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잘 캐치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답변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만드는 게 참 쉽지는 않기 때문에 많은 연구와 고민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저희 학생들은 제가 직접 바로 옆에서 다 답변을 다 만들어주고 이런 부분에 넣어주기 때문에 참 쉬운데, 인터액티브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늘 아쉽지만 좀 뭐 이렇게라도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스크롤 똑같이.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자소서죠. 자소서 쉬워요. 3개 항목이고요. 항목 다 바뀌었는데 걱정 마세요, 여러분. 자, 3가지 항목 600자 이내고요. 500자만 넘으면 된다. 여러분들 글자 수에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가득가득 채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600자가 결코 길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어느 정도 쓰셔서 답변보다 좀 더 길게 적으신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1번, 대한항공 입사를 위해 본인이 기울인 노력과 대한항공이 이루고 싶은 목표. 네, 여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의 공백기 답변 있죠? 승무원 준비하기 위해 어떤 것을 노력했나? 외국어뿐만 아니라 서비스, 아르바이트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뭐 학교,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한 뭐 답변으로 대체한다면 공백기나 승무원을 위해 어떤 걸 준비하셨냐? 플러스 알파, 대한항공에서 어떠한 목표, 자, 입사 포부가 되겠죠. 녹여 넣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총체적인 의견이나 생각, 가치관을 듣고 싶은 거예요. NCS죠. 두 번째, 본인이 타인에게 제공했던 최고의 서비스와 그렇게 생각하는 사유. 자, 내가 생각하는 서비스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 내가 받았던 서비스나 내가 제공했던 서비스나 내가 봤던 서비스나 내가 들었던 서비스나 내가 상상하고 공부를 하면서 꼭 이런 서비스를 하고 싶었다는 이상적인 아이들 타입의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구현해서 내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본인이 대한항공에서 이런 서비스를 구현하고 싶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의도가 들어가야지 굉장히 서비스 잘하겠구나, 실전에 투입돼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성장 과정 중 현재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이거는 참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고등학생 이후에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고등학생 때는 뭐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나 또 가족들 간에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뭐 대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겪었던 대외 활동, 아르바이트, 다양한 걸 통해서 여튼 뭐 이거는 너무 소재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을 대신할 수 있는 여러 항공사에서 작성하셨던 성장 과정을 가져와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성격, 성향, 취향까지는 아니라 성격, 성향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답변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스펙을 뭐 학벌보다 정말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정말로 오랫동안 함께 갈 사람을 뽑아야 되고, 또 대한항공 스케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말 서비스에 잘 어울리고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뽑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뭐 시무식이나 뭐 이번에 50주년 행사에서도 사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죠. 직원에 대해서 돌아갈 게 많고 날개를 달아드릴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뭐 제 학생 중에서 2년제부터 4년제까지 다양하게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전혀 항공과가 아니더라도 뭐 미용과 분도 있고요. 저기 다른 아예 공대 분도 있고,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항공에 합격을 하고, 결국에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고 어떤 사람이냐를 유감없이 보여주는데 대한항공에 어울리고 대한항공에 잘 맞는 사람,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면접 준비 어설프게 하시면 대한항공은 정말 실무는 넘어가시더라도 2차부터는 굉장히 벽에 부딪히게 될 거예요. 그거 뛰어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NCS 공부를 무조건 하셔야 되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절대로 간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항공사 면접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승무원 면접이 아니라 이건 기업 면접입니다. 승무원 면접이 아니라 기업 면접. 기업 면접 안에 직무가 승무원일 뿐이죠. 여러분들 기본 준비 자체는 일반 대기업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좀 대한항공에서도 좋은 소식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저 또한 우리 학생들 열심히 스파르타로 달려가지고 좋은 결과 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테디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함께 걸어갈 길, 지금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이 무언가 터널의 끝까지 보여도 결국에 면접을 보고 탈락하고 나면 터널 그 중간 어딘가에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고 무섭고 가로등도 없고 불빛도 없어서 이렇게 휘저어서 잡히는 손을 잡는데, 그거 여러분들 잘 생각하고 잡으셔야 돼요. 정말 나를 저기 터널 밖으로 꺼내줄 수 있는 손인지, 혹은 여기 중심에서 계속 돌아다니게 할 떠돌게 할 그런 손인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이성적으로 판단을 잘 하셔서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가슴으로 여러분들 준비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행복하시고 사랑합니다. 미세먼지 조심하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세요, 여러분. 그럼 갑니다. 바이바이. Excellence in flight.